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2화. 이거는 용경엽에 있는 유아루를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그는 군주를 데리고 영경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일단 군주를 자신의 거처인 조아루의 별채로 인도했으며 당분간 정의 군주가 왕보로 들어가 위험에 놓이는 것을 방지했다. 물론 정의 군주는 지독한 사공에 의해 쩔어 있었기 때문에 갱생의 기간도 필요했다. 그리고 용경엽에 있는 유아루를 영웅이가 접수하여 그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물론 용경엽은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므로 건전하게 풍습이 정착하도록 영웅회가 개선할 것이며 영경 사람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리라. 이제 이거는 타락하고 혹세무민의 대명사인 영경을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물론 그 시작은 폭광성의 수뇌인 진주를 해결하는 것에 있었으니 후후 푸르륵 꿀꺽 언제나 가베는 나의 심신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군. 이건이 있는 영경 조아루는 영경 중심의 왕부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다. 이 조아루는 영웅의 비밀 영경지부였다. 이곳에는 5개의 별채가 있었는데 이건이 머문 곳은 그중 제일 규모가 크고 화려한 금룡전이었다. 이곳 정원은 응천보 황제의 정원도 부럽지 않을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지금 이 정원 석정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당나라 건물을 상징하는 웅장하고 멋들어진 석정에 있었던 인물은 그 얼굴이 관옥과도 같이 빛나는 얼굴이었으며 잘 균형 잡힌 신형으로 진정 군계력과도 같은 인중지룡이었다. 허허, 전설의 송옥과 반환도 이자 앞에서는 그저 보름달 달빛의 반딧불이라 해도 전혀 과하지 않으리라. 이 인중지룡은 가베를 마시며 정원을 수놓은 소나무를 보고 있었으니 이 소나무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었다. 하늘은 눈이 내리지 않았으나 잔뜩 찌푸려 있었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눈이 내린다 한들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였다. 지금쯤 올 시각이 되었는데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석정의 흐릿한 신형이 점점 뚜렷한 신형이 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했다. 형님, 용경엽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구나. 아, 역시 관옥 같은 얼굴과 인중지룡의 풍모를 갖춘 인물은 이건이었다. 네, 형님의 진정한 동생 모입니다. 진정한 동생이라고? 물론입니다. 형님 곁에는 수많은 동생이 있지만 정말로 진정한 동생은 오직 이 모 하나입니다. 후후후후. 그래, 내가 나의 소중한 동생이지. 하지만 진정한 동생은 모르겠다. 에이, 형님. 석가세존의 어린 양, 이 모가 아무려면 거짓부렁을 하겠습니까? 후후후후. 녀석,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면 나는 내 녀석의 농으로 늘 속아서 엄한 짓을 할 것이다. 아이, 참. 내가 무리망 대회 때 일을 추억하면 그렇지 않으냐. 지금이야 내 녀석이 청장년의 얼굴이지만 과거 내 녀석은 소동의 모습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 하지 않았느냐. 형님, 그것은 다 어릴 적 장난에 불과하다고요. 지금 제 모습은 온전히 변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그렇지, 내 녀석은 분명히 변했지. 이 형이 자려고 숙소로 들어가면 언제나 밖으로 몰래 나가 저작거리 주로를 찾아 혼술하며 지내지 않느냐. 큰일 날 형님이네. 이 형님과 소림사로 돌아가서 난 분명히 무각방장께 나아가면 1년간 면벽을 하라고 노발대발하실 것이다. 뭐야, 걱정하지 마라. 난 내 녀석과 소림사로 갈 생각은 없으니 말이다. 아니, 형님은 또 제 생각을 읽으신 것인가요? 제발 생각 좀 엿보지 마세요. 내 생각은 내 것이고 각자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알겠다, 녀석아. 아, 그런데 형님께서는 세상 사달이 끝나면 저와 함께 소림사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소림사로 가야 한다는 것이냐? 그야 형님이 어린 양과도 같은 모호를 세상에 데리고 나왔다면 당연히 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림사로 데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퉁! 딱! 우우! 아이고 머리야. 이건의 저수 검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났으며 아이고
형님, 정말 형님과 한 달 동안만 동행한다면 제 머리는 남아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공이 부족한 것인가? 내 머리는 금강철두공인 흑철두공으로 단련하였으나 어찌 형님께는 무용지물이란 말이야. 우씨. 후후후후. 뭐야? 여기가 어디냐? 그야 하북성의 끝자락 영경이 아닙니까? 그럼 너희 소림사는 어디 있느냐? 그야 정주와 개봉 사이에 있는 하남 등봉현 중학숭산 소실산 아래 무성한 숲속에 있죠. 하북 옆에 뭐가 있지? 그야 당연히 하남이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바로 소림사가 있는데 내가 너를 데리고 소림사로 갈 이유가 있느냐? 형님. 우리가 엎어지면 바로 조화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북 옆에 하남이라도 성인 걸음으로 이곳에서 소림사까지 가려면 최소 2달은 너끈히 걸립니다. 그러니 그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폭강성의 혈사가 모두 마무리된다면 초야에 묻힐 것이다. 에이, 형님도. 형님께서는 빈궁의 형수님들이 기다린다고 저에게 늘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북해 빈궁은 사시사철 늙음과 얼음의 나라인데 무슨 초야입니까? 후후후후.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 새소리는 이 정도만 하고 알아보라는 것은 가지고 온 것이냐? 네, 형님. 어사대가 부리는 제포사신과 우리 영웅의 세작으로 알아낸 사실입니다. 녀석들은 사흘 전에 있었던 연왕의 생일잔치에서는 아무 사달도 버리지 않았으나 지난번 재영한 찰사를 덮친 것처럼 관원과 호족을 바꿔나가는 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포종 사이와 대부분 고관대작의 인물들은 대치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팔공이란 자는 이미 연왕 부부를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연왕은 이미 정사를 돌보지 않은 지 수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 형님,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정리할 때가 되었지. 우선 여기 앉아서 갑에 한잔하지. 꿀꺽.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렸습니다. 날이 추워서 혀가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갑의 한 모금이 무척 그립지요. 녀석아, 앉아라. 이거는 찻주전자를 들어서 모의 잔에 가베를 따라주었다. 주르륵 졸졸, 주르륵 졸졸. 따라진 가베는 따뜻하여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으며 모호는 기다리지 못하고 후르르 후후 호로록. 희야, 역시 그렇게도 좋으냐? 왜 아닙니까? 이 가베는 저에게 친구와도 같은 녀석입니다. 언제나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주죠. 또한 제가 힘들 때 언제나 심신이 편안하도록 감싸준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 녀석만큼 위로해주는 녀석이 없지. 후후후후. 헤헤헤. 두 사람은 사람 좋은 얼굴을 했으며. 뭐야, 나는 진주만 잡으면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녀석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녀석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두 녀석의 폭강성도 거느리고 있었다. 팔공이라는 현어봉과 도선이라는 장궁선이다. 아, 한 놈은 대열성이요. 한 놈은 마강성이구나. 역시 이들은 용주의 용주들은 아니었지만 내가 힘겹게 잡았던 축주 대천마 성에 비해 전혀 딸리는 인물들은 아니구나. 형님, 이들이 그렇게 강했다면 강호 무림에서 이들이 정체가 무명이었을까요? 아니구나. 이들은 전천대 강호 무림의 유명인이었다. 네? 운의 육존이었다. 헉! 운의 육존 중에 항상 3명이 같이 다녔다는. 헐! 현호삼봉. 그렇다. 육선문의 문주 도량도 역시 이 현호삼봉의 수자였으니. 와, 형님 말씀은 정말 사실이었군요. 저는 강호무림을 암중 지배하는 것이 폭강성이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으나 형님과 함께 폭강성을 잡아나가며 정말 형님 말씀대로 용주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암중 세력이라고 반신반의했죠. 정말 확실합니다. 진주가 육선문의 문주요. 전전대 인물 중 운의 육존의 수자로 불린 현호 삼봉이라면 말입니다. 그렇지. 녀석은 참으로 오랜 세월 이 땅을 천상천하여 독존했지. 모우는 이건에게 이 광화한 이야기를 들으며 반문할 수 없었고 다만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용주의 진주도량은 이곳 영경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응? 아, 도량은 자신 외에 다른 도량 여럿을 만들었구나. 네, 형님. 그래서 지금 영경에 있는 도량이 정말 육선문의 도량, 즉
진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영경에 있다고 하였지만 우리 영웅의 중원 전국 지부 여러 곳에서 도량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북쪽 홍산은 조사했느냐? 아직요. 보내는 어사대의 집포사신들은 족족히 홍산에서 사라지고 있군. 맞습니다. 홍산에 접근하는 이들은 죄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겠다. 우선 황보판 도사에게 연왕부를 둘러싸야겠다. 하지만 이는 연왕부에 들키지 않아야 한다. 황보판 도사에게 반드시 전할 것은 무연립성이다. 혹시나 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지. 연왕 부부가 죽거나 다른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행사에 별 의미가 없구나. 우선 팔봉을 잡게 되면 도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지. 숲을 건드려 뱀을 놀라게 하면 다음에 우리의 길이 열릴 것이니. 그리고 어사대 부대인에게는 마약을 복용하는 자들을 모두 의금부로 잡아들이는 일에 매진하라고 해라. 하위 점조직 조직원이라도 모두 잡아들여라. 아마도 의금부의 잡범들은 모두 훈방해야 할 것이다. 네, 형님. 그리고 영웅이는 홍산으로 집결해라. 헉! 이건의 두 눈은 황금색 금광으로 물들었으며 그의 몸에서 내기가 폭출되어 그의 옷은 부풀어 올라 펄럭거렸다. 이거는 홍선만마전을 생각하고 의분이 올라왔으며 무호는 화들짝 놀라 대경했으니. 야심한 밤 연왕부의 보름달이 올랐다. 보름달은 겨울과도 같이 매서운 은광을 비춰 연왕부의 주전인 태전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도 없고 겨울인지라 자시가 넘어가는 시각에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휙휙 휘리릭 퍼퍼퍼 펄럭 펄럭 퍼펄럭 20여 명의 무리가 연왕부의 담을 넘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칠흑과도 같은 검은색 모복을 입고 있었으며 모든 대원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부대인께서 오시면 침묵하고 부대인의 말씀에 충실하도록. 흑색 모복을 입은 자들의 순회는 낮은 음성으로 이야기했으며 흑색 모복을 입은 자들은 그의 말에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수수수수추추추추추추추추추 반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신형이 흐릿하다가 점차로 뚜렷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복을 입은 자는 20여 명의 무리 가운데 자리했다. 오늘의 작전은 연왕 부부를 우선 확보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팔공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어사대부께 알리는 것이다. 절대로 팔공과 결하지 마라.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팔공은 이종 사공과 법술에 능통한 자로 우리는 그를 정상적인 무공으로 대결할 수 없다. 그러니 무조건 어사대부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을 입은 자는 바로 응천부의 어사대 부대인이었으며 그의 엄한 말에 무리는 허리를 조아렸다. 어사대부께 알리는 것은 각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섭자에 불을 붙여 하늘로 쏘아 올려라. 그러면 어사대부께서 알아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역시 이들은 바로 응천부의 마지막 희망인 어사대이다. 이들은 이건희 명으로 동원되었고 연왕부를 정리하고자 나선 것이다. 자, 움직이자. 흑색 무리는 역시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으며 이후로 달려나갔다. 물론 이들은 능하니 보라는 어사대의 신비보복으로 그 움직임이 일절소리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어사대 부대인은 흩어지는 무리를 끝까지 지켜보다가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어사대 부대인은 매우 신출귀몰하게 사라졌고 그가 있었던 자리에 한 가닥 성기가 피어나다가 사라졌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